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 덕후는 어제부터 술 덕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OBS 유일의 토크형 콘텐츠 적당 덕후가 음주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음주를 경계하고요.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따로 있습니다. 열흘 남짓 남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주, 보통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 술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주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건 이상합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만큼 높아졌죠. 우리 전통가락으로 세계인에게 멋지게 어필한 그 음악,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우리 가락과 우리 전통 의상을 멋지게 녹여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중독성 높은 댄스로 세계는 물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지 오래 지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적당 덕후에서 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 술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술이고 무엇이 우리 전통주의인지 그 이야기를요. 다만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세계의 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추석 특집 우리 술 이야기, 그곳까지 가는 중간 기착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탁PD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방송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건 한참 전이죠.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계신 건 9월이고요. 지금 저희는 8월 초순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가는 미리 녹음하는 콘텐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거 익숙하다 보니. 네. 탁지영 PD님도 자신만의 RP를 가지고 계시죠. 탁PD의 여행수다라는 여행 팟캐스트 부문의 부동의 넘버원을 지금 10년째 지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일 업로드 된다 그러면 한 사흘 전, 이틀 전에 하시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고요. 여행 팟캐스트에 이제 부동이 일어나는 건 좀 창피하고, 왜냐하면 그 분야 자체가 약간 좀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말고는 네. 팟캐스트에서 뭐 더 이상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팟캐스트 전체가 좀 약간 좀 침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너튜브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여행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너튜브로 많이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도 소구력이 있는 미디어는 틀림없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라디오야말로 가장 팟캐스트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디오 콘텐츠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또 오디오 콘텐츠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적당 덕후도 팟캐스트와 너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팟캐스트 너튜브로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탁PD님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탁PD의 여행수다를 검색해보셔 들어보시면 너튜브 팟캐스트에 다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가 무려 10년치가 쌓여있죠? 아, 그럼요. 네. 네. 2013년부터 했으니까요. 탁PD의 여행수다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행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남극도 하셨고요. 심지어. 아, 그랬네요. 예, 남극까지 있고 네. 북극점도 다녀오셨고요. 북극점은 이제 저희가 다녀온 사람 배경 지식 이야기를 했죠. 예, 다녀온 사람 이야기를 네네. 했죠. 그리고 우주도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주 여행도 다뤘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탁PD의 여행수다에서 다루지 않은 여행 콘텐츠라 그러면 시간 여행 정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간 여행 아직 안 다뤄봤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걸 빨리 해야겠구나. 우리 원종우님 모셔서 쫄라봐야겠다. 다녀오지 않은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뭐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그렇죠. 중앙아시아, 뭐 대륙별로 얘기 다 했고. 유럽 전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남태평양도 꽤 하지 않으셨었나요? 남태평양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남은 건 시간 여행밖에 없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탁PD님을 모시고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던 거는 여행 얘기는 아니고요, 술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술 이야기하는 목적은 있죠. 곧 다가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 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전에 빌드업이라고나 할까, 우리 술에 대해 이해를 잘 하려면 술이란 무엇인가를 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술 이야기가 꼭 재밌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해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효모와 효소의 차이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예, 누룩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효모랑 효소만 구별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네네. 효소와 효모 간단하게 한번 차이점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근데 한자로 썼을 때 비슷하게 읽혀서 그런 건데 그렇죠. 영어로 쓰면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모는 이스트라는
미생물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빵 만들 때 쓰는 바로 그 이스트. 네, 그냥 자기 스스로 막 번식을 하는 네. 그런 미생물인 거고. 그러니까 미생물은 생명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먹이를 먹고 배설물을 배설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먹이가 당이고 이 배설물이 알코올인 거죠. 그렇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아주 고마운 미생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영어로는 엔자임이죠. 엔자임. 네. 그러니까 엔자임 자체는 스스로 뭐 생명 활동을 하는 생명체는 아니고 물질. 물질이죠. 우리 생명체가 네.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인 것이죠. 그렇죠. 화학 작용을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데 효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는 것은 그 다당류라고 하는 좀 덩어리가 큰 당분을 썰어서 네.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당, 그러니까 단당류나 이당류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소들을 우리가 그렇죠. 이용을 하는 것이죠. 깔끔한 정리 감사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세계의 술 이야기를 어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술이란 언제부터 인간이 먹기 시작했나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은 그래서 양조주와 이제 증류주가 어떻게 다른지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증류주라는 것은 술 역사에 있어서는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렇죠. 술 역사를 우리가 일단 역사로 증명된 것만 봐도 9,000년, 네네네. 최소 9,000년인데 증류주는 얼마 됐죠? 한 1,000년? 또 이제 그거보다는 오래됐습니다. 아, 그거도 오래됐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양조주와 증류주. 증류주는 말 그대로 증류한 술일 거고 네, 양조주는 양조한 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조주는 그냥 뭐 대충 발효시켜 만든 술. 네네. 증류주는 그 술을 가지고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불을 떼고 뭘 해서 이렇게 복잡한 증류 과정을 거쳐 만드는 술. 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양조주는 미생물이 만든 술, 아하. 증류주는 사람이 만든 술. 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양조주라는 것은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자연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생명 현상. 그러니까 효소가 당분을 섭취하고 알코올을 만드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당질 재료, 그러니까 아하. 당분을 가지고 있는 재료. 흔히 이제 과일이나 벌꿀 같은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분질 재료도 당질 재료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곡식, 곡물, 뭐 저 감자, 고구마, 뭐 카사바 같은 그런 뿌리 식물.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당질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효모를 뛰어놀게 해줘서 효모가 이것들을 알코올로 바꾼 것. 이게 이제 양조주죠. 그러니까 양조주는 아주 간단하게 더 말하자면 과실주 혹은 곡물주인 것이다. 그렇죠. 벌꿀주도 들어가죠. 그렇죠. 벌꿀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인간이 가진 식재료로 다양한 것들로 술을 만드는데 고기로는 술을 못 만드네요. 고기 술은 못 들어봤잖아요. 아, 고기 술. 네.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네. 단당 수준까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와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상한 얘기. 근데 그 맥주 중에서 네. 베이컨을 나중에 호핑이라 그러죠. 이제 홈 넣을 때 네네. 베이컨을 넣어서 그 베이컨 향이 배이게 한 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기 맛을 첨가했다는 게 아니라 훈연 가향 재료로. 그런 걸 네.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크래프트 맥주 한창 막 정말 크레이지한 것들 많이 나올 때 그런 게 나왔었고요. 네, 아무튼 미국인들의 베이컨 사랑은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심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서울 바앤 스피릿 쇼라는 네. 행사가 있었거든요. 바앤 스피릿이면 네네. 말 그대로 바와 증류주의 스피릿을 말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류주에 관련된 뭐 전시, 거기 갔다가 굉장히 재밌는 술을 만났어요. 뭡니까? 막걸리인데 네. 훈연 향이 첨가된 막걸리야. 막걸리 훈연향을 첨가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첨가할까요? 독일에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네. 라우허비어라고 하는데 라흐비어요? 라우허비어. 라우허. 네, 라우허가 네. 독일 말로 담배 핀다 그러면 라우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스모크죠, 스모크. 스모크드 비어지, 스모크드 비어. 맥주에 훈연향을 입힌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입히지? 곡물을 그 훈연 처리를 하는 거죠. 아하.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먹으면 진짜 약간 그 햄, 베이컨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막걸리도 지금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 술은 안주가 따로 필요 없겠네요. 그거 굉장히 감칠맛 있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조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양조주를 만들어 먹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세지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네. 근데 양조주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벽이 존재합니다. 여기다 세다는 거는 알코올 도수가 좀 더 도수. 높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 예. 이야기겠고요. 예. 일반적으로 양조주에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를 많이 넣으면 되죠. 그렇죠.
먹이가 당을, 풍부해지면 당을 더 그냥 대량 투하. 예, 먹이가 풍부해지면 이 효모들이 먹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똥을 많이 싸겠죠. 그러면 탁PD님 네. 양조주의 알코올 도수를 높이려면은 네. 설탕을 많이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설탕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설탕을 넣으면 달아지는 게 아니라 도수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닉 배리어 뭐 이렇게 음속 장벽처럼 그 장벽이 존재합니다. 장벽을 치는군요. 그래서 그 장벽이 보통 20도입니다. 20도. 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와인 같은 것들이 14도, 16도 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그 이유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나마 그 20도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20도짜리 청주나 막걸리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오 나오는군요. 시판되고 네. 있습니까? 시판되는 건 한 18도 정도에 맞춰서 나오는데 오 잘 못 본 것 원주 같아요. 마셔보면 20도짜리도 꽤 있습니다. 원주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한 뭐 14도 어간 뭐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끝이죠. 이 발효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네. 이게 이제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터에다가 네. 당질 재료가 풍부한 일터에다가 일꾼들을 모셔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모와 누르곰팡이라는 일꾼들을 모셔왔는데 네. 이제 이들이 막 그 작업의 산물로서 알코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코올에는 무슨 제형이 있습니까? 살균. 살균 제형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이 농도가 높아지면 자기들이 만든 거에 자기들이 살균돼 버려요. 아 이게 참 안타깝군요.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뱉었는데 네. 거기에 자기들이 제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재해죠. 야 그렇군요. 아주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 우리에게 알코올만 남겨놓고 그들은 이제 어. 멸균돼 버리죠. 아하.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죽음입니까? 여튼 그러네요. 근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도를 못 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제 지혜를 짜냈었는데 그 중에 뭐 아주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증류법이죠. 증류. 증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끓입니다. 끓이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그렇죠. 물과 알코올을 분리하는 거죠. 알코올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한 79도 어간에서 끓거든요. 얘가. 기화점이 다른 네.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알코올이 먼저 끓어나와요. 그래서 먼저 끓어나오는 증기를 공중에서 낚아챌 수 있으면 그래서 다시 얘를 액체로 만들면 그렇죠. 우리가 증류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계속 몇 번 작업을 하면 네. 훨씬 더 순도가 높은 그럼요. 알코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세계 곳곳에 이런 관계를 가진 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막걸리와 청주가 있고 네. 이것들을 증류하면 소주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막걸리에서 맑은 부분만 걸러내서 맑은 부분을 얻어내면 그것을 우리가 흔히 청주라고 부르는 거고 네네네. 청주를 증류를 여러 번 하면 도수 높은 소주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에 나옵니다. 40도가 우리나라. 한 방에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양조주 자체의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소주를 만들기 위한 양조주들은 도수를 높게 양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40도 아주 쉽게 나옵니다. 심지어 증류될 때 이제 처음 흘러나오는 부분을 이제 초류라 그러는데 그냥 증류 용어에서는 이제 초류, 본류, 만류.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본류죠. 그렇군요. 그래서 초류는 조금 받아놨다가 너무 맛이 옅은 술에다가 좀 타가지고 좀 그 맛의 어떤 채도 같은 걸 높일 때 좀 쓰긴 하는데 증류할 때도 그러면 처음 나오는 것과 중간 나온 것과 구분을 마지막 나오는 하죠. 것이 맛이 다릅니까? 맛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죠. 성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메탄올이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음. 완전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기름과 물이 함께 끌어올라오죠. 아하. 오래 끓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딱 그 중간 부분이죠. 그렇군요. 이런 게 또 적용되는 게 중국 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저급술로 알고 있는 이과두주입니다. 이과두주요? 이과두주는 원래 고급술이에요. 북경의 고급술입니다. 원래는. 아니 그런데 왜 이과두주만 먹으면 다음날 아침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특정 브랜드의 이과두주를 네. 드셔서 그렇고요. 그 특정 브랜드의 빨간 별 있는 이과두주는 그건 이제 공산혁명 이후에 나온 술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그 동네 이제 양조업자들 모아놓고 야 값싸게 보급하기 위한. 통합해. 다 통합하고 대신에 니들이 인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술을 공급하면 밀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 이과가 뭐냐면은 그 일과두는 초류예요. 초류 버렸다. 삼과두도 버렸다. 과자 솥과자잖아요. 처음 솥 버렸다. 맨 나중 솥 버렸다. 아, 그럼 1, 2, 3은 숫자 1, 2, 3이고 과가 솥과자고. 네. 첫 번째 솥 버리고 세 번째 솥 버리고 중간 것만 취했다. 그러니까 고급술이죠 원래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청주와 막걸리를 끓이면 전통 소주를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옛날엔 다 전통 증류식 소주였는데 그러니까 현대식 소주 하면 이게 요즘 그 여러분들이 화학식... 드시는 그 화학식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희석식 소주. 완전히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화학이죠. 모든 게 다 화학인데
그 술은 좀 증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증류 방법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그래서 그 흔히 드시는 그 초록병에 들어있는 애들은 요새는 뭐 투명한 병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것과 대별되는 우리 전통의 것들은 이제 전통 소주 또는 뭐 증류식 소주라고 많이 부르죠. 요새는 근데 전통 소주를 드시는 분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브랜드도 네네네. 다양하고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향이 정말 예전에 뭐 특정 브랜드 몇 개만 있었는데 요새는 정말 지역마다 많아졌죠. 많아진 것 같아서 네. 그런 걸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은 맥주를 만들다가 걔를 가지고 끓이면 네. 뭐 이제 위스키가 되는 거죠. 보리 증류주. 그 다음에 뭐 와인을 빚은 다음에 네. 걔를 끓이면 브랜디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브랜디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 네. 그래서 꼬냑 지방에서 남은 그렇죠. 이제 꼬냑. 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샴페인도 발포주인데 그 쌍파뉴 지방에서는 나니까 그렇죠.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명칭을 이제 지역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치사해요. 지역에서 만든 것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이 좀 그런 점이 되게 치사한 것 같아요. 치사한 것보다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죠.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네. 어떤 특정 술은 특정 지역에서 만든 원료를 가지고 음. 해야, 그러니까 그래야 그 진본성이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김치도 요새 네. 누가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면 김치를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무치는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김치와 킴치,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kim치로 많이 아니까 네. 그거는 김치. 뭐 특정 재료를 쓰고 특정 원료를 써야 그 kim치라는 뭐 인증을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제조업자 조합 같은 데서 이제 인증을 한다든지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가 세계 김치협회를 만들어야 돼요. 김치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어떤 만들어서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줄 필요가 그걸 있어요. 이제 뭐 오리지널리티보다도 그 진본성.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리티는 어떤 그 원조, 뭐 원본성 뭐지. 근데 이제 네. 그거보다는 오덴티시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진본성. 정말 진짜에 가까운, 원래 그렇군요. 만들어 먹던 거에 가까운. 그래서 그 진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고요. 하여튼 네. 그래서 양조주와 증류주는 좀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증류주는 이제 언제 태어났느냐? 아까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으면 한 2000년? 5,500년. 에이 설마 무슨 5,500년씩이나 돼요. 고고학적 증거가 나와버렸어. 아니 우리가 성경에도 포도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인을 먹는 거 흔히 나오지만 거기서 뭐 위스키를 드셨다거나 증류를 먹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증류 기술이 나왔어요. 에이 진짜요? 5,500년 전에. 5,500년 근데 전. 이때 당시에는 술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 네. 향유, 이센셜 오일을 만들기 위한 용도였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출하기 위한 건 증류도 추출의 일종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중국입니까 또? 아닙니다. 이거 이제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수메르요? 네. 여러분들 그 이터널스에서 수메르면 마동석 씨가 그 길가메시 역할을 했잖아요. 마동석의 수메르? 그 길가메시가 다스리던 곳이 우르크입니다. 우르크. 네. 그 우르크에서 우르크 유적을 파다 보니까 기원전 3,5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 파편이 나왔어요. 네. 이 토기 파편들 이렇게 저렇게 맞춰 보니까 네. 이게 증류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소주꼬리 같은 모양이었다. 소주꼬리랑도 유사합니다. 이야 세상에. 네. 그렇다고 이제 거봐 역시 그것도 우리 배달 민족이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예. 에이 그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없죠. 네. 근데 놀라운 유사성이 있는데 사실은 네. 이제 이때 만들어진 증류기가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다가 그 굵은 맥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옹기라는 재료로 재창조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유사성을 띠게 된 것이지 뭐 이때 벌써 뭐 배달 민족이 그럴 일 벌써 없고요. 네. 야 수메르가 술을 의미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청취자들은 절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네네. 여튼 그래서 이 수메르라는 곳이 그리고 이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문헌이 또 인류가 남긴 그 술에 대한 최초 기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기 기록도 술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그 증류주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여기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맨 처음에 그 길가메시가 원래는 되게 악당이었어요. 영웅이 되기 전에는 이 길가메시가 3분의 1은 인간, 3분의 2는 신이거든요. 반신반이 아니라 3분의 1신. 예. 네. 그래서 초기에는 성질이 되게 못됐어요. 그래서 네. 백성도 되게 괴롭히고 자기보다 좀만 강해 보이면 무조건 가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랬는데 개과천선형 히어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창조의 여신이 흙으로 엔키두라는 이제 얘의 맞수를 엔키두. 빚습니다. 안티 히어로. 네. 근데 문제가 좀 생겨요. 말을 안 듣나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말이 안 통해. 이런. 몸이 털로 뒤덮이고 오히려 동물이랑 말이 통하는데 인간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니 여신님께서 그런 실수를 하시면 어떡해? 여신도 좀 이쪽 동네는 좀 허술했나 봐.
실이 좀 많아서 그 네. 동네가. 근데 뭐 이런 그 어떤 히어로물에서 되게 많이 차용하는 이런 설정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제 네. 뭔가 비밀 병기를 만들었는데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 거지. 내 말을 안 들어 일단. 그래가지고 이때 이 엔키두를 어떻게 이제 다시 말을 듣게 했냐면은 네. 샴하트라는 무녀가 엔키두에게 갑니다. 술을 먹였나요? 아, 술과 빵을 가져가요. 이야. 그래서 6박 7일 동안 네. 술을 먹이고 빵을 먹이면서 그와 동침을 해줍니다. 아이고. 근데 이때는 사실 그 무녀들이 음.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대 그리스 오라클도 신과 이렇게, 그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엔키두라는 야수가 길들여졌군요. 그 야수성을 벗고 음. 인간성을 얻으면서 지혜까지 얻게 돼요. 야, 술과 빵을 줬더니 지혜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술과 빵을 어떤 문명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그렇군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길가메시랑 일생일대 대결을 펼치고 아하. 그러면서 이제 둘이 뭐 어떤 판본에서는 길가메시가 이겼다, 어떤 판본에서는 엔키두가 이겼다, 어떤 판본에서는 뭐 무승부가 났다, 뭐지 이런데 우리 동석이 형이 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쨌든 그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네. 친구가 됩니다. 갑자기 버디물이 되는군요. 버디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험을 함께 해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이 수메르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근데 이제 이 증류기 같은 경우에는 소주골이랑도 유사한데 아랫짝 이게 다 토기로 돼 있어요. 아랫짝이 있고 그 아랫짝 주변에 둥그렇게 우리 그 불고기 불판처럼 네. 홈이 파여져 있어요. 아하. 그 다음에 거기에 덮는 그 주변 가장자리에 그 홈까지 덮는 둥그런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냉식 증류기예요. 아, 그렇군요. 냉각수나 이런 게 개입하지 않고 네. 그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 그 안에 뭔가 그 오일과 물의 혼합물 또는 뭐 알코올과 물의 혼합물이 들어가 있으면 먼저 끓어 나온 것이 그 위틀 표면에 닿으면 공기에 의해서 식혀지는 그렇죠. 겁니다. 자연스럽게 냉각이 그러면서 되면서 그 공기가 그 위틀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 네. 홈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봉긋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네. 밥 공기 되게 깊숙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걸 엎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걔가 이제 이 표면을 따라서 네. 홈에 고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홈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추출액이 아하.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아까도 그 소주꼬리와의 유사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주꼬리랑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 원리야 다 동일하겠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증류기가 어쨌든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고 나서 이 증류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네. 그 동시다발적으로 인류 문명이 있는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동부에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이탈리아 고고학 연구팀에 의해서 기원전 1850년경의 것으로 우와. 보이는 그런 증류기가 나왔고요. 인류가 증류주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 이때까지도 사실 이제 증류주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향유를 만들었다는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향유라는 것이 굉장한 고가품이었고 그렇죠. 권력자의 상징이었고 일단은 몸에 딱 바르고 어디 딱 나서기만 해도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아니, 증류주도 마찬가지죠. 증류주도 사실 그 곡물로 증류주를 만들려면 정말 먹기도 아까운. 그럼요. 네. 우리 특히 쌀 같은 게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쌀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신분의 과실인데 네네네. 그걸 심지어 밥을 안 먹고 술을 해서 먹는다는 거는 엄청난 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뭐 심지어는 남미 대륙에서도 독립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남미에도 치차라고 하는 치차. 네, 옥수수나 그 카사바를 이용한 그런 막걸리와 비슷한 술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증류하는 것으로 쉽게 추정되는.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도구들이 발견이 발견은 됩니다. 됐고. 남미식 증류기의 형태는 또 놀랍게도 우리가 옛날에 쓰던 는지라는 그 증류기가 있어요. 아, 네, 네. 는지는 이제 소주꼬리보다도 전에 쓰던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소치예요. 솥. 소치인데 그 여러분 그 가마솥, 까만 가마솥 머릿속에 네네네.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네. 그 까만 가마솥의 뚜껑도 어떻게 생겼는지 딱 알 수 있죠. 네, 홈이 동글동글동글 불뱅이처럼 파여 그 있죠. 뭐 상투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둥그렇고. 네. 그 가마솥의 밑바닥에다가 단지를 하나 놓습니다. 단지. 네. 찜기 느낌인데? 네. 네. 그 단지가 잠기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막걸리나 뭐 그 청주 같은 걸 채워요. 네. 막걸리 가지고도 소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꼭 청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솥뚜껑을 거꾸로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솥뚜껑이 그럼 오목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공냉식 결로를 이용하는 거네요? 아니죠, 순행식이죠. 그 오목해진 데다 물을 채워요. 아, 거기 물을 채우는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불을 떼면 알코올 증기가 발생해서 올라가다가 거꾸로 덮인
뚜껑에 만나면서 그렇죠. 그 위에는 물을 이고 있으니까 냉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솥뚜껑 꼭지 부분에 모여서 가운데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그걸 받는 그릇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단지가 있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면 단지에 소주가 고여 있죠. 맛있겠다. 이제 그런 형태의 증류기가 남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류라는 거는 참 인류 보편적인 방식이었네요. 그 증류주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비슷한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비슷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비슷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거 보면 그 이제 수렴진화로 설명할 수 있지만 네네. 인간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집대성된 때가 있었죠. 그건 또 언제입니까? 그 집대성된 것이 바로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아바스 왕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2부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딱히는 1부 마지막에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로 끝났어요. 아, 네네. 네, 바그다드에서 네. 증류의 기술이 꽃을 피웠다. 집대성됐죠. 네, 그때도 이제 이슬람 시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네, 술을 만들 목적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뭐 장미수 뭐 이제 이런 거 추출하고 향유 추출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때 초기 단계의 정유가 이루어집니다. 에,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네, 등유를 분리해내는 그런 시도들이 이때 이루어져요. 진짜요? 그때 네.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때 세상에. 보면은 유럽은 중세로 접어들면서 네,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 꽃피웠던 그런 이제 철학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다 좀 잠을 자게 되잖아요. 네, 암흑기가 시작되죠.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잘 보존되어 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이때 이슬람 제국의 판도 안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슬람 학자들이 그것들을 다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 아하, 그러면서 이것들을 계승해서 계속 그렇군요.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랍의 연금술은 그때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양 과학 기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을 또 전달해 주는 게 이런 아랍의 기술자들이었죠. 맞죠. 과학 지금도 기술자들이었죠. 아랍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서양 과학 기술 르네상스를 가능했던 건 우리가 지식을 보존했기 계승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사실 그 지금도 서양의 그런 이제 기술 용어나 여러 가지 그 단어들 중에서 앞에 R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코올. 알코올.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연금술도 알케미, 그렇죠. 알케미스트, 연금술도 알케미스트라고 네. 부르잖아요. 이게 알키미아에서 온 겁니다. 알키미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케미스트리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알을 떼내고 네. 케미스트리가 됐죠. 케미스트리가 되는 거고 R이 정관사죠. 정관사거든요. 네. 더거든요. 더. 아랍어 정관사. 네. 요즘 그 서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증류기가 네. 이제 알람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람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호리병, 아주 커다란 호리병 모양의 구리로 된 솥이 있고요. 거기 위에서 이제 양파 모양의 그 위쪽 꼭대기에서 긴 파이프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파이프가 옆에 있는 그 수조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냉각 수조. 오. 그래서 그 냉각 수조 안에서 얘가 코일처럼 스프링처럼 이렇게 뺑뺑뺑뺑 돌죠. 왜냐하면 그 냉각수랑 만나는 용적을 넓혀야 넓히기 위해서.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서 냉각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걸 보통 이제 알람빅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람빅도 이때 바그다드에서 이때 만들어진 그 거군요. 형태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정리가 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그래서 이것을 아랍 사람들이 알 임비코스라고 불렀어요. 알 임비코스. 예. 이름이 뭔가 굉장히 그래서 있어 보이네요. 이 암비코스 또는 임비코스 이게 네. 그리스어입니다. 그 단지 또는 컵 이런 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가 들어와서 거기에 아랍어의 정관사 알이 붙어서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알 임빅이라고 부르다가 그게 이제 지금은 영어 단어에서 알람빅이라고 된 거죠. 네. 알람빅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게 액체가 되는 부분, 식히는 부분 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응결부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가열부와 응결부가 네. 분리되어 있는 증류기죠. 아하. 저는 이제 제 책에서 이걸 이제 분리형 증류기라고 그냥 분리형 썼습니다. 증류기, 네. 가열부, 응결부, 분리형 증류기.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수메르에서 나온 그런 증류기의 경우에는 가열하는 부분과 응결되는 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일체형. 그게 일체형인 거죠. 여전히 이런 일체형 증류기도 아랍에서는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체형 증류기가 사실 우리 소주꼬리가 속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일체형 그쵸. 증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주꼬리는
아래에서 불을 떼가지고 아까 는지 설명도 좀 드렸는데 네. 는지보다 좀 발전된 게 소주골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불을 떼면 알코올 증기가 생성이 돼서 네. 올라오다가 맨 위에 물그릇을 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그릇과 만나면 이제 차게 식겠죠. 네.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벽을 타고 흘러요. 그렇죠. 벽을 타고 흐르다 보면은 귓대라고 하는 그 꼭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귓대. 네. 네. 그래서 이름 그 귀엽다. 귓대를 네. 만나서 얘가 밖으로 쫄쫄쫄쫄 흘러 나오는 거죠. 그 알코올 얘기도 하셨는데 알코올도 좀 재밌는 말이에요. 네. 알코올이 어디서 왔는가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알꿀에서 왔다. 알꿀. 네. 네. 꿀은 그 화장할 때 쓰는 그 안티몬 가루예요. 숯 같은 거를 네. 증류해가지고 네. 그 액체 부분을 날려버리고 이것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꿀, 그러니까 이제 이 꿀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파우더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뜻이 바뀌면서 증류해서 얻어낸 결과물, 무엇의가 앞에 꼭 붙었겠죠. 무엇의 알꿀. 그러니까 이 브랜디는 즉 와인의 알꿀. 증류 추출물을 통칭하던 네네. 일종의 네, 그 말에서 왔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설은 뭐냐면은 설이 마음에 드시는군요. 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네. 구울이라는 그 약간 좀비도 아니고 네네. 뭐 이런 악령 같은 것들이 나오는 네. 그런 그 호러 게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이제 구울이 이제 악령이고 이게 아랍어에서 온 거거든요. 영어로 표기할 때는 GHAWL, goul. 여기 R이 붙은 거죠. 꿀안에 보면은 이제 이슬람교의 경전에 보면은 네. 현세에서 굳이 술 먹으려고 하지 마라. 내세에 가면 알구울에게 휘둘릴 염려 없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술이 지천에 널렸다. 그러니까는 이 현세에서 술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현실에서 술을 많이 먹으면 이게 굴처럼 된다. 알구울에게 휘둘린다. 그래서 이 알구울에서 알코올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설이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런 설이 있는데 저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스피릿이랑도 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홀령, 뭐 정수, 이제 이런 것과 통하는 말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8세기, 9세기 때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석유 정유를 할 정도로 증류기와 증류 기술이 막 발전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증류 기술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시점이 그럼 언제냐? 네, 언제입니까? 8세기 때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탕헤르 지역, 그러니까 이제 모로코죠. 튀니지. 네, 튀니지. 네. 네. 여기에 이제 언덕에 서가지고 네. 반대편 기슭을 열심히 쳐다보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하. 반대편을 이렇게 보면은 지브롤터가 보이거든요. 보이죠. 야,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야, 저거 배 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가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생각을 열심히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족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군대를 이끌고 네. 정말로 그걸 실행에 옮기죠. 그래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타리크 이븐 지야드였어요. 타리크는 이제 그 태수란 뜻이고 그 지역의 이제 영주란 뜻이고 타릭. 이븐 지야드 그러면은 이제 지야드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타리크 이븐 지야드가 올라가던 언덕. 이게 이제 언덕을 아랍어로 자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발 알 타리크. 빨리 해보세요. 지브랄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브롤터가 된 거죠? 지브롤터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로 이제 건너간 다음에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무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를 그렇죠. 다스리게 되죠. 예, 알함브라도 만드시고 찬란한 그렇죠. 문명을 알함브라. 세웠죠. 네. 알함브라 이때 만들어지죠. 그때는 이베리아 반도, 쉽게 말해서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슬람 제국의 일부였어요. 그렇죠. 예, 그 이제 후일의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그 회복 운동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예, 좀 이슬람 세력권이었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검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마우로스. 그렇죠. 그게 무어가 된 거고. 네, 여기에서 파생된 말 무어인이라고 불렀죠. 무어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단순한 정복자였던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걸 유럽에 갖다 줬습니다. 그렇죠. 예, 뭐 대수학, 기하학, 화학, 의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 씻는 습관, 농사짓는 법, 뭐 음식물 보관하는 법, 그 다음에 뭐 악기 같은 것도. 그리고 캘린더도.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전해줬고요. 근데 그 생각 신기해요. 유럽의 기원이 그리스 로마 아닙니까? 근데 고대 로마인들은 목욕탕 만드는데 진심이었던 민족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큰 대욕장을 공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어놓고. 그렇죠. 근데 그 후손들이 중세 때 유럽인들은 왜 이렇게 안 씻었을까요? 그러게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을 내보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문화가 컸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증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태세님 궁금한 게 네네. 이슬람이 유럽에 증류 기술을 전파하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그런 술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냥 와인이나 맥주만 홀짝홀짝거리고 있던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특히 스코틀랜드나 꼬냑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고마워야겠네요. 고마워해야죠. 네. 근데 감사함이 없다 이 사람들이 왜? 네. 제가 이제 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게 되고 네. 뭔가 이제 좀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개념이 뭐였냐면은 네. 서양식은 무조건 그 분리형 증류기, 아하. 그러니까 알람빅으로 네네. 대변되는 네. 그리고 동양은 무조건 일체형 증류기. 음. 우리 소주꼬리와 닮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몽골이나 뭐 동남아시아에 가도 네. 그런 일체형 증류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형태는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그럼 몽골이 고려에 전한 것도 그런 소주꼬리 형태였던 거죠? 그럼요. 음. 네. 동양식은 당연히 다 일체형이고 서양식은 네네. 다 분리형이겠거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 국내 와이너리 돌아다니다가 네. 분명히 서양식임에 틀림이 없는데 동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형태는 소주꼬리와 거의 동일한 증류기를 제가 발견을 해요. 오. 그래가지고 이건 뭘까 하고 미친 듯이 파보니까 네. 이게 이베리아 반도에서 쓰는 증류기였던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일체형 증류기와 분리형 증류기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특정 종류의 술을 만들 때 이를테면 아구아르디엔테 델 오루호 그게 무슨 술입니까? 이게 이제 와인 가지고 증류해서 만드는 네. 스페인식 브랜드입니다. 아 포트 와인 같은 거군요. 포트 와인이랑은 또 다릅니다. 포트 그렇습니까? 와인은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타서 주정을 강화한 거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일종의 브랜디입니다. 브랜디군요. 네네. 네. 뭐 포도 소주 같은 거예요. 네, 네. 맞죠. 네. 네네네. 아주 독한 포도주. 네, 포도 소주. 근데 이제 이걸 만들 때 오히려 이 일체형으로 만든 거를 더 오덴티크하다고 쳐줍니다. 그래서 이 일체형 증류기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알키타라. 알키타라. 네, 알키타라. 그래서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베리아 반도에서 최초로 증류된 술은 알키타라에 의해서 증류됐다. 오 그렇군요. 일체형 증류기에 네. 의해서 증류가 되었다라는 그 기록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서기 900년 정도. 이것도 오래됐군요. 네. 그러니까 한 뭐 10세기 정도에 네. 이게 이제 증류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무어인들은 이걸 가져갔을 때는 네. 뭐 향유 만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슬람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슬람이 당대에 그 음주를 금지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들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슬람이 퍼지기 전에 대추야자 술이 정말 인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동의 지배계층들한테 네네. 물론 그 술 맛을 잊을 리는 없었겠지만 그렇죠. 대놓고는 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증류를 하다가 우리가 저기 뻥튀기 솥이 있으면 뭐 쌀만 튀기다가 주변에 저기 보리가 있으면 보리도 튀겨보고 그쵸. 이렇게 옥수수 있으면 옥수수 튀겨보는 거 아닙니까? 와인 굴러다니는 거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봤겠죠. 그렇지. 해봤더니 아이씨 이게 되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심지어 맛있어. 먹어볼까? 신이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입에 대보고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죠 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증류주를 발견하게 되고 현지인들은 점차 그 맛에 그 향기에 빠져들어갔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이베리아 반도는 왜 다른 유럽과 달리 그러면 이 일체형과 분리형이 혼용되고 있는가? 여기에 처음에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군대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진격을 했잖아요. 아하. 일체형은 비교적 소형이에요. 그리고 3단 분리가 돼요. 아래 틀, 가운데 틀, 윗틀. 일종의 폴딩이 좀 쉬운 거군요. 그렇죠. 근데 분리형은 당연히 분리는 되지만 좀 커. 거추장스럽구나. 그리고 다시 셋업을 하려면 일단 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도 좀 찾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셋업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야전에서 쓰기는 매우 귀찮은 물건이군요. 근데 대신에 한 번 이제 거기를 완전히 우리가 우리 영역으로 만들고 나면 이게 효율이 좋아. 그러니까 정착하는 그 상주하는 기지에는 설치하기 그렇죠. 좋았으나 그렇죠. 야전을 이동할 때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물건이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베리아 반도에는 그러니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는 네. 과거에 그 이슬람 군대가 진격했던 그 길을 따라서 그렇군요. 일체형 증류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뭔가 현지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예 정주 생활을 시작하게 네. 되면서는 분리형 증류기 좀 더 그렇군요. 효율이 좋은 알람빅을 쓰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어쨌건 우리나라 소주를 포함해서 전 네. 세계에서 이렇게 네. 증류주를 만드는 모든 문화권들은 이슬람에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좀 돌아오면은 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소주가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제 고려 말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몽골군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여몽 보는데 전쟁 시대에 네, 이제 몽골군이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 여몽 전쟁이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이제 일어나잖아요. 아유, 진짜 오랫동안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때 이미 이제 뭐 기록에 의하면은 몽골군들이 허리춤에 조그만 병 하나 차고 있더라. 설마 그 안에 술을 넣어서 다녔나요? 그게 소주였다는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 세상에. 몽골 사람들은 그럼 이런 증류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근데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생각해 보면요. 마유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 군대는 고속 기동전을 장기로 하는 그렇죠. 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원이 기병으로 돼 있고 네. 기병 한 명이 보통 뭐 한 3마리에서 6마리 정도까지 말을 그렇죠. 끌고 다니면서 말들을 이렇게 막 옮겨 타면서 그렇죠. 그러다 말이 지치면 잡아먹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은 어쨌든 그 젖도 내어주니까 네. 이 말젖에는 다른 젖보다도 유당 함량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젖은 술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당이 있으면 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유주는 없어도 마유주는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젖은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공기 중에 효모가 붙더라도 표면에만 붙을 수 있겠죠. 말젖을 가지고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정말 여러 번 저어야 됩니다. 보통은 한 푸대를 한 3,000번 이상 저어야 된대요. 그 몽골군이 잡은 노예들이 주로 했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그 텐트에 가보면 네. 문가에 보통 이걸 걸어둡니다. 아하. 푸대를 이제 들어갈 때 네, 한번 접고 들어가는군요. 사인바이노 이렇게 푹푹 젖은 다음에 이제 보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저 오토바타를 만나러 왔는데 있어요. 그럼 젖다가 이렇게 놀러 나가서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계속 젖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서로 일종의 품앗이. 네. 누가 누구 집에 가든 한 번씩 접고 오는. 한 번씩 젖는 거죠. 아이고 마유주가 참 근데 이제 마시기 힘든 술이군요. 그렇게 되면은 끼케야 한 1도에서 2도짜리 술이 되고 어머나. 그다음에 이게 변질이 금방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젖이니까. 성분이 알코올 함량이 낮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보존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술 자체는 몽골 군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술인 거죠. 그렇죠. 부피도 크고. 그렇죠. 근데 이 몽골 군대가 1258년에 바그다드를 함락하네요. 그렇죠. 뭐 그 동유럽까지 진출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때 뭔가 딱 알게 됐다기보다는 바그다드를 향해 가면서 이놈들 봐라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문화의 판도에 안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점차 습득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제국 안에 열심히 이것을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다. 그리고 사실 근세까지 술이라는 거는 군대의 전략 물자였잖아요. 그럼요. 예, 그 실제로 영국 해군은 비근 최근까지 럼주를 술 배급이 있었죠. 예, 술이 필수 보급품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술을 주지 않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그러면은 몽골이 열심히 전파한 증류기는 어떤 형태의 것이었느냐? 가지고 다니기 편한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일체형이죠. 네, 그리고 그 몽골군도 흔히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도 쉽게 변형이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아랫부분은 그냥 원래 쓰던 솥을 쓰고요. 네, 일종의 웍 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중간 틀은 나무로 하고요. 맨 윗틀만 다시 금속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일체형 증류기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걸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옹기로 이렇게 헐그로 빚으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의 소주꼬리인 것이죠. 저걸 꼭 쇠붙이로 해야 돼? 우리는 그냥 뭐 토기로 만들면 안 돼? 그게 근데 좋을 것 우리나라에도 같은데? 쇠붙이도 병용해서 썼습니다. 토고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소주꼬리고요. 네. 토고리 말고 철고리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동고리도 있었고요. 동고리야말로 알키따라와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궁중이나 이런 데서 약을 증류할 때 네. 은고리도 썼습니다. 오 세상에. 네. 하기야 증류를 해서 추출한다는 것은 인류 보편의 기술이었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몽골군이 가지고 다니는 그걸 보고 그렇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청주를 막걸리를 한번 저기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누군가 했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네. 해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굉장히 향긋하고 쉽게 취하고 그겁니다. 아주 맛있는 사치로운 물건이 나왔겠군요. 네네.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소주의 전통 소주의 우리 소주의 시작이었다. 시작인 것이죠. 야, 그렇다면 우리도 확실하게 그 고려 여몽 전쟁 이전까지는 증류주 전통은 없었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려 마렵이 되면은 그 우왕 때 이런 포고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금주령인데 백성들과 이제 이제 신하들이 너무 다 사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 소주 금수 가필 일체 계금
소주나 어떤 그 화려한 그 옷감이나 네. 무슨 저 아주 화려한 그릇 같은 것들을 일체 금한다. 그렇군요. 라는 포고령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려면 최소한 이 포고령의 시기로부터 한 세대는 그렇죠. 지났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고려 양이라 그래서 그가 한민족 최초의 한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백제 시대부터 중국에도 널리 퍼져서 고려 양이라고 고려 복식과 고려 풍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젠틀한 일종의 문화 최첨단을 걷는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려 말기가 물산력이 풍부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시대였다는 거를 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주를 고려인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먹었었나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고려 시대가 되면은 뭐 벌써 이제 사회적 문제로 등장을 하죠. 하기가 그러니까 왕이 직접 포고령을 내려서 니네들 소주 만들어 먹지 마. 그 고려 말이 되면은 외구들도 많이 쳐들어오고, 그렇죠. 이제 뭐 오랑캐도 많이 쳐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이제 네. 나라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화가 되면서 오늘날 이제 외구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책임을 맡은 그 김진이라는 그 사령관이 있었어요. 네. 그 양반이 소주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 김진휘하 그와 함께 이제 소주를 마시는 무리를 그 무리 도자를 써서 소주도라고 불렀대요. 소주도. 우리 뭐 이렇게 뭐 도당 할 때 뭐 그 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를 보면은 장수들이 일합을 겨루기 전에 꼭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뭐 이술이 식기 전에 다녀오겠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때는 증류주가 아니었을 테니까. 아닙니다. 예. 말 그대로 진짜 목을 적시고 그렇죠. 약간 기운을 북돋이 위한 거지. 그걸 20도짜리 소주를 한 사발 먹고 간다면 적진에 당도하기 전에 말해서 낙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가 뭐 이렇게 한 동이의 술을 비웠다 뭐 그거 다 이제 끼케야 뭐 한 2, 3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한동이도 뭐 실제로 무슨 뭐 한 동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근데 고려 시대는 증류주가 있었는데 소주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외구가 쳐들어와요. 네. 김진 사령관이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야 이제 나가 싸우자.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 소주도들 많잖아요. 소주도들 데리고 나가 싸우세요. 우린 됐어요. 이랬대요. 그 외구들한테 술이나 주세요. 가서 사이좋게 술이나 드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군요. 소주가 우리 역사에 아주 확실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 소주의 인기는 조선까지 몇몇 이어지는 거죠? 그럼요. 네, 소주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소주는 작은 잔에 먹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주잔이라고 불렀는데 네. 요즘 사대부들은 겁이 없어져서 이걸 대접으로 마시고 대낮부터 취해 있다. 이제 이런 그 탄식이 나올 정도로. 아니 사대부들이 대접에 네. 소주를 그렇습니다. 그 독한 술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조선시대 소주도 뭐 알코올 도수가 25도 막 30도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높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럼 우리 주방문대로 하면 청주가 18도가 나와요. 그렇군요. 우리 그냥 그 옛날 적혀 있는 대로 만들면 그럼 정말 한 35도 40도짜리 되는 술이 18도 가지고 척척 증류를 나오겠네요. 하면은 뭐 40도 금방 나옵니다. 와 근데 그걸 대접으로 마신다고? 그럼요. 역시 조선민족의 피해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조대왕은 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영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술을 뿌리 뽑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 대한 약간 반작용으로 정조는 술을 정말 사랑하는 애주가 왕이었어요. 그 툭하면 신하들에게 술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 모아놓고 네. 예로부터 술을 함께 마시며 그 사람의 덕을 알아본다고 하였으니 오늘은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을 마라. 야 진짜 현대식으로 말하면 정말 꼰대 꼰대 사장님인데 그래서 그 오늘 식이야. 다산 선생이 남긴 기록이 있는데 네. 그 다산 선생 술을 잘 못하셨대요. 그렇죠. 근데 나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음. 임금이 나한테 옥필통에다가 소주를 가득 부어주더라. 아니 심지어 필통에다가 옥필통. 진짜 너무하네 임금님. 심지어 소주를. 나 정말 그거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런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다산 형제들이 머리는 하나같이 다 좋은데 체력은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정약전도 그렇고 네네네. 동생 약종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한국의 소주 증류주가 전파된 과정을 네. 2시간 동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때도 세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증류주가 뭐 우리나라에만 퍼진 게 아니라 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락. 아락이 뭐냐면은 네. 아랍어로 네. 땀이란 뜻입니다. 땀이요? 네. 아락 술 이름 아닌가요? 중동의 전통주?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거예요. 땀이라고요? 원래 의미는 땀입니다. 왜냐하면 증류기 술이 안쪽에 흐르는 땀이구나. 증류기 안쪽에 얘가 예. 땀방울처럼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흐르는 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조주의 땀인 거죠, 얘가. 양조주의 땀. 예. 아락.
그래서 오. 이 아락이라는 것이 이제 증류주를 불렀던 최초의 이름이고 네. 이 아락은 우리나라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개성 쪽에 가면은 네. 소주를 부르는 사투리가 아락이에요? 아락주, 아랑주, 오. 아랭이술, 쇠주래기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방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그렇군요. 근데 이 아락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또 그래요? 수단 가면 아라기가 있고요. 터키 가면은 아자가 떨어진 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네. 몽골 가면 아르히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네팔에 가면은 아자 떨어진 럭시가 있죠. 또 동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약간 그 슬라브 느낌의 그 어미를 붙여서 라키야가 있죠. 라키야. 택배님 이거 네. 공인된 학설인 거죠? 공인된 겁니다. 공인된 거죠. 네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증류주에 관한은 우리가 이슬람에게 아랍에게 큰 절을 올리고 소주를 마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진짜 소주는 네. 어디서 뚝 떨어진 술이 아니라 음. 세계사적 맥락이 있는 세계인과 호흡을 함께하는 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만의 고유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그 안에 우리의 고유성이 들어가 있지만 네. 그 맥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만이 가진 네네네. 우리만이 가진 온리원은 아니다라는 온리원은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탁배이님의 신청곡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으시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질게요. 이 콘텐츠의 진짜 목적은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요. 여러분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운 일요일 밤 보내세요.